네, 근이틀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오늘은 장중 저점 부근에 마감하면서 시장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9월입니다. 이 바닥권 반등을 기대해 볼 쪽은 어딜까요?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돌파 트리거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루닛이 3주 전에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에스모 기대감 속에 장중 23% 급등했고요. 또 한국콜마도 한 달 전에 좀 화장품 눌렸을 때 눈여겨보셨는데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볼까요? 한 달 전 장중 좀 6%, 한 달 전에 가지고 오셨는데 장중 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등 선전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자 종목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감사내 투자계획 철회까지 관련 업계가 줄줄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대표님? 예, 전기차 업황이 참 안 좋습니다. 이게 전기차 캐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이제 둔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전기차를 이제 전방 산업을 하고 있는 전동화 사업자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연간 영업이익률 4%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 정도는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이 위기 속에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름대로 잘 벌고 있는데 나름대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 전기차 업황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때 위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발주 스케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반기 중으로 혹은 뭐 4분기나 내년 상분기 중으로 신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 자율주행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 내에서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현재 시점에서 저점 분할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은 좀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시장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를 좀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 좀 눌려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전기차 관련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엄청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설비적 역량이 있는 전해 전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요? 어떤 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현대모비스가 일단 가장 매력적인 건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인데 그 배터리셀 가격이 올해 유달리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동사의 뭐 전동화 매출 사업 부분의 어떤 적자 기조는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는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5.35배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딥밸류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전동화 사업 부분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전장화 관련 부품 사업 부분은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캐시카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AS 사업 부분입니다. 매출의 기여도는 낮지만 수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AS 사업 부분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전도유망합니다. 올해 2분기 AS 쪽 영업이익이 7,600억 원이 찍혔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5.6%나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는 아무래도 현대차그룹 소속이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양 비중이 높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논 캡티브 매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참고로 논 캡티브 매출 비중이 작년에 10%대에 진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이슈도 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4%대를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이제 수성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0년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캐즘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될 때쯤 되면은 동사의 전동화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강력한 투신 개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과 달리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의견은 확실히 안 좋네요. 안 좋죠. 현대모비스 망했어 뭐 이런 의견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동사의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지배구조 개편을 함에 있어서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시총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한 주식은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설명해드린 악재는 현재 주가에 과반영돼 있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멋진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실 분들을 위한 목표가 손절가 제시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만 3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2천 원인데요. 어디까지나 단기 혹은 단중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만 목표가 손절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런 류의 목표가 손절가 설정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많이 눌려있긴 하지만 AS 사업부의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목표가 23만 3천 원, 손절가 20만 2천 원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엔터업계 앨범 판매량 피크아웃 우려도 지속되는 가운데 인적 리스크 노이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악재가 너무 많으니까 호재 하나만 나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엔터주 바라봐도 될까요? 예, 엔터주 배드 뉴스가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NCT 전 멤버 테일 공식 팀 탈퇴 처리지 좀 됐고요. 그리고 BTS 멤버 슈가 씨의 음주운전 협의 혐의 적발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자중하고 있겠죠. 자숙하고 있겠죠. 그리고 YG 엔터, JYP 하이브 실적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미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많이 급감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터주의 주가 결정 변수는 핵심 아티스트의 경쟁력이고요. IP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엔터주는 바닥권 탈출을 하면서 인적 리스크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리스크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엔터 4사 중에 그러면 어디를 좀 볼까요? 대한민국 엔터 4대 천왕 중에서 이 기업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가장 견조하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바로 글로벌 K-팝 레이블 바로 하이브입니다. 또 뉴스가 나왔던데 괜찮은 거 맞나요? 괜찮아요. 단순 레이블로 보면 안 되고 이 기업은 멀티 레이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K-팝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TS의 멤버 맏형 진 씨는 이미 전역을 했고 지금 솔로 앨범 준비가 한창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솔로 앨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연도 하겠죠. 공연할 때 아마 완판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BTS 멤버들의 전역 일정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보면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BTS 완전체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S는 막강한 글로벌 팬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아마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전도명합니다. 4분기 구독형 멤버십을 런칭함으로써 이제 수익 모델을 이제 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위버스와 관련된 수익은 내년도에 온기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덤 플랫폼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스토리가 내년에 더욱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던 엔화 가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엔터 기업들은 일본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일본 매출 비중이 30% 전후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정상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게임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게임 사업 영위 자회사가 최근에 1,100억이라는 큰 돈을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퍼블리싱 사업이나 신작 게임 사업 등을 이제 할 것 같은데 물론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IP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특징상 게임 사업 진출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어도어 사태는
제작과 경영 분리를 통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이 곧 컴백하게 되고 또 예. 활동 뉴스 나오면 주가 반응할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네. 가격선이 정말 계속 신저가 부근에 있는데 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동사는 일단 가격 매력도 있고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반 엔터주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반 엔터 기업이랑 비슷한 멀티플을 적용하면 안 되는 기업인데요. 일단 단중기 측면에서의 1차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3차 목표가는 나중에 단기 목표가 돌파 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경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15만 8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회복 시 좀 선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 하이브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5만 8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